이번 4주차 때는 지난 시간에 숙제로 내주셨던 미담 메모법이랑 그리고 코넬노트 필기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어떻게 했는지 발표하고 또 피드백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단 메모법은 평소에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이나 또 헷갈렸던 개념들, 의미를 구축하기에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코넬노트 필기법은 글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핵심 개념을 암기할 때 굉장히 저한테는 잘 맞았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도 매우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또 피드백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배운 새로운 읽기 전략은 망가진 의미를 복구하는 전략, 이걸 배웠었는데요. 이 망가진 의미를 복구하는 전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글을 다시금 이해하기 위해서 쓰이는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총 11가지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그 11가지의 방법을 또 하나하나 말해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읽고 있는 텍스트를 자신의 삶, 세상에 대한 배경 지식, 이전에 읽어본 다른 텍스트와 연결하기입니다. 이것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또 여러 방면으로 연관을 지음으로써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또 비슷한 플롯을 가진 다른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융합적 사고를 통해 조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입니다. 이것은 글의 내용이 앞에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을 한다는 것인데요.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읽어서 예상과는 다른 전개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예측이 다를 때 새로운 추측도 시도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잠시 텍스트에서 눈을 떼고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생각하기입니다. 이건 지금 11가지 방법 중에 가장 유용한 복구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멈춰서 생각한다는 것은 새로 지금 들어오는 지식이랑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이어붙일 때 그 둘을 통합할 여유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용한 복구 전략이라고도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기입니다. 글을 잘 읽는 사람의 특징은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질문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읽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텍스트에서 쉽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독자는 어떻게, 왜? 라는 이 물음을 가지고 텍스트에 있는 단서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추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읽은 내용을 글로 정리하기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읽은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옮겨가면서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건 성찰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전략에서 전주차 때 배웠던 코넬노트 필기법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끼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걸 뜻해요. 베끼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각화하기입니다. 글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변환된 텍스트를 활용해서 읽으면 대체로 이해하는 데 되게 쉬워진다고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나 책을 읽을 때 좀 내용이 어렵다 싶고 또 이해하기가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시각화하는 방법을 자주 애용하곤 합니다. 또 일곱 번째는
글꼴과 표기법 살피기입니다. 책을 볼 때 볼드체, 이탈리체, 대문자, 어떤 다양한 표기법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표기법은 이해를 돕는데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표시는 이 글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저자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그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삼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읽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억과 사고가 촉진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독자의 배경 지식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독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리고 9번째로는 다시 읽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다시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놓친 부분부터 다시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0번째로는 읽는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읽기입니다. 느리게 읽을 수도 있고 혹은 빠르게 읽을 수도 있는데요. 무조건 빠르게 읽는다고만 해서 좋은 독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텍스트의 난이도와 또 읽기의 목적, 글의 성격, 그리고 주제에 익숙한 정도 등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읽기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로는 글의 구조에서 일정한 패턴 찾기입니다. 글은 장르별로 나름의 구조적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요.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면은 그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매우 시간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가지의 그 전략을 배웠는데요. 내용이 어마어마하죠. 저는 평소에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었고 또 모르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었는데 이렇게 쭉 한 번씩 글로 정리하면서 저에게 맞는 그런 전략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방법이 자기에게 유용하게 쓰일지 그런 것도 한 번씩 공유하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저녁을 또 제공해 주시면서 강의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다음 5주차 후기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